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커피 산업이에요. 그래서 커피 산업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유망한 그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 기업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아침에 이런데 아니면 집에서 이제 라떼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커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음식료 산업에서 커피 산업 같이 그 장기 성장성이 꾸준히 그 성장을 하는 산업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타벅스, 그 다음에 우리 블루버틀 되게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블루버틀은 네스프레소와 똑같이 그 네슬레라는 그 스위스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블루버틀을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피스 커피, 여기 스톰프타운이라고 국내로 치면 테라로사 같은 그런 약간 그 쉬크한, 약간 히피한 그런 커피숍 브랜드를 하는 데가 그 피스 커피고, 피스 커피가 스톰프타운이라는 걸 갖고 있고, 유럽에 이제 몇 개 그 커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커피 지주사가 2020년에 그 네덜란드에 그 상장이 됐어요. 그 JDE Peace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이 커피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스토리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서부, 우리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방학이 길어서 방학 때 이제 미국 가서 뭐 제가 가족도 만나지만 이제 산업 시찰도 하는데, 제가 주로 서부에서 보내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커피 산업의 메카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요즘 가장 뜨는 커피숍이 커피 무브먼트라는 데인데, 뭐 점수가 평점이 거의 5점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갔는데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아주 커피 맛이 그 좋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은 시애틀의 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이제 스타벅스 1호점, 스타벅스가 시작한 데에서 불과 한 200m 떨어지는데 고스트 밸리라는데, 거기에도 아주 그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20분 기다려서, 이 줄들이 다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마시는 그런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1971년에 처음 1호점을 열은 시애틀의 파이크 마켓 플레이스라는 1호점을 갔어요. 여기는 뭐 줄이 보통 한 8시 반에 가도 한 50m에서 100m. 그리고 이제 저도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커피를 사서 이제 테이스팅을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는 경험이다.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경쟁사 제품도 우리가 써봐야겠죠. 그래야지 얼마만큼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커피 산업을 한번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 스페셜티 이런 커피숍, 그다음에 스타벅스 숍들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양한 책도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커피 산업이 매력적인 이유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하는 그 당위성 이유를 명확하게 내가 설명하고, 나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마시는 커피까지 포함하면 커피 산업 규모가 연 한 500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한 600조 원쯤 되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 커피 산업인데, 매년 물량 기준으로 4에서 5%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이 고성장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성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 리테일 산업의 특징이, 우리 국내에도 보면 조그만 부티크 커피숍들이 스페셜티 스토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소수의 글로벌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네슬레가 블루버틀을 인수한 것 같이 M&A를 통해서 그 독과점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이번에 스타벅스 실적도 2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가격 정가를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2분기에 제품의 가격을 평균 8%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래 크게 세 가지 회사를, 국내에는 뭐 불행히 투자할 만한 회사가 퓨어 커피 플레이가 없고 미국에 상장된 스타벅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 2020년에 상장한 JDE 시총이 한 13조 원쯤 됩니다. 여기도 커피 제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총이 400조 원이 넘는 가장 우수한 다국적 컨슈머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 여기는 스위스에도 회사 주식이 상장돼 있지만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서 저희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는 어떻게 보면 그 사치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하루에 저는 커피를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같이 아주 필수품 같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을 며칠 전에 스타벅스가 발표할 때 스타벅스의 산증인인 하월드 슐스 CEO가 얘기를 한 게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가 뭐 9% 10% 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이 물가가 올라갔다고 스타벅스의 제품을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행태를 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고 실제 가격을 한 8% 올렸는데도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수요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브랜드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그 충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그 커피 회사들은 프리미엄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실수를 줄이고 좋은 회사를 찾으려면 우리가 톱다운,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에서 톱다운으로 산업 업종을 일단 그 좋은 유망한 데를 고르고 버텀업으로 개별 기업을 이제 꼼꼼히 따지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혼용을 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좋은 기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 아니면 기술의 혁신,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장성도 높고 이익이 마진이 높은 그런 업종, 테마를 발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커피 산업이 상당히 그 유망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버텀업으로 개별 기업을 또 꼼꼼히 따져서 펀디멘털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제품의 경쟁력, 그다음에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자질, 도덕성, 윤리성,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리스크 대응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 커피 회사를 상장된 기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커피 산업이 얼마만큼 고성장을 하냐. 여기 보면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 필수 소비재 중에 이제 그 작은 업종들의 그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이제 생수는 연 한 7, 8% 성장을 하지만 여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게 커피 앤 티. 여기가 연 한 5% 성장하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같은 데는 연 4%, 그 다음에 스포츠 드링크는 연 3%, 그 다음에 맥주는 한 2, 3%. 그래서 커피가 소비재 제품 중에서도 성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축에 속하고 산업 규모는 한 500조 원이 넘는데 이 그 산업 규모에는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커피,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서 집에서 뭐 여러 잔 하루에도 마시는데 그것이 집에서 소비하는 게 한 32%, 그다음에 나머지 68%는 우리가 이제 커피숍, 스타벅스 스토어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밖에서 마시는, 집 밖에서 마시는 거가 포함이 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세계적으로 커피를 8억 5천만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시니까 이제 평균보다는 높은 측에 속하고 이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화,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점점 고급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플레가 되는 것만큼 가격 인상을 한 거고 가격 전가력이 이런 대표적인 커피 업체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업체들의 이익 수익성도 뛰어나고 현금 흐름이 뛰어나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화라고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우리 대학원 원장님하고 경주를 구경을 갔는데 경주에 아주 대단한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세계적으로 가장 고가의 커피라는 게이샤 커피라고 있습니다. 그 커피 맛은 약간 과일 맛도 나고 너무 플레이버가 뛰어나서 한 번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려서 먹어서 한 4번, 5번까지 마시는데 거기에 게이샤 커피가 있는데 거기가 그 한 잔당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커피의 그 고급화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도 상당히 그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화되고 이런 것들은 상장회사한테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추세죠. 세계에서 이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절대 그 볼륨으로는 뭐 미국, 독일, 일본,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소비는 북구나 유럽이 제일 높고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한국 같은 나라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성장성으로 보면 아주 로우 베이스에서 이제 올라오는 데가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한국 같은 데도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되게 커피 산업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충성도,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면을 말씀드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그 충전 카드 리워드 회원이 저도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국내에 900만 명을 넘었다고 한 6월 달 그 매경인가 이제 한경 기사를 제가 봤는데 국민 6명당 1명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얼마만큼 이제 많이 보급이 확산이 돼 있고 충성도가 이제 높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현상은 이제 커피도 로컬 부티크점도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데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엄니 채널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기술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돼서 큰 추세가 국가별로 1등, 2등 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등 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014년에는 29%였다가 이게 2020년, 6년 후에는 36%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강한 데가 좀 더 커지고 그 규모도 커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그 스타벅스는 성장의 축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이제 워낙 그 한 10,000개 넘는 스토어가 있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한 5,000개 이상의 스토어를 계속 그 확장하고 있는 중국이 양대 축인데 실제 2분기에 이제 그 코로나 록다운이 중국이 있어서 중국의 그 동일 점포 매출이 44%나 감소를 했는데도 스타벅스는 매출이나 이익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품 가격을 미국 같은 데서 올려도 고객의 충성도가 뛰어나서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수요는 지속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소비재 업체들은 기존 점포 매출 증가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점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거 말고 1년 이상 오픈한 점포에서 얼마만큼 성장이 일어나느냐가 가장 주가 중시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월가에서도 스타벅스의 그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전 세계 35,000개 스토어를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북미, 특히 미국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2분기에 제품 가격을 평균 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트래픽이 1% 이상 늘었고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액이 한 9% 늘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스타벅스의 매출액이 13%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22% 수준으로 상당히 유지를 했다. 물론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재료, 로지스틱스 이런 비용이 늘어나니까. 반면에 중국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은 록다운 때문에 44%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스타벅스는 고객 충성도 때문에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타벅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 회사의 그 실제 그 스타벅스의 신화인 하워드 슐스,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전임 경영자인 케빈 존슨이 조금 경영을 잘 못해서 본인이 이제 다시 컴백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CEO를 맡는데, 이분이 스타벅스를 만든 분은 아닌데 실제 그 유태인, 그 미국에서도 이제 유태인이고 상술이 뛰어난, 그 다음에 이제 커피에 본인이 빠져서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조인해서 나중에는 인수를 해서 실제 점포가 10개 미만인 그 스타벅스를 35,000개 글로벌 회사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결국 그 돌아와서 스타벅스의 지금 근본적인 이슈,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사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점포에 새로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바리스타나 스태프들을 거기 파트너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력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올려주고 대우 복지도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런 점이 아마 증시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게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은 1992년 장기적인 주가 트렌드인데, 물론 이제 경기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가 상승은 연 12%를 보였어요.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이 한 2, 3%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 주주들은 한 연 14, 5%의 수익을 누렸고, 코로나가 포함이 된 지난 5년 동안 주가 성과를 봐도 연 7%니까 상당히 훌륭한, 그러니까 배당 한 3%까지 더하면 한 연 10%,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고, 아마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스타벅스는 다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인데, 실제 스타벅스는 그 고객의 충성도,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이익의 안정성, 높은 고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퍼가 보통 한 25배에서 한 30배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한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70달러 빠지고 이제 최근에 회복을 좀 해서 80달러 중반 수준인데, 제 생각에는 주가가 결국 점점 이익이 정상화가 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퍼가 한 25배인데 중국이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배당도 한 2.5% 주니까 제 생각에 상당히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회사일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암스테르담에 2020년에 상장된 시가총액 14조 원의 JDE Peet's. 이걸 이제 쳐보시면 야후 파이낸스나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M&A를 통해서 독일의 라이만 패밀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컨슈머나 럭셔리의 많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엄청난 그 부자 패밀리가 JAB 홀딩을 통해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JD Peetz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장,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인데, 국내 대형 증권사 대부분 제가 체크를 했더니 주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JD라고 유럽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진 데가 한 축이 있고, 다른 축은 미국의 피스 커피, 한국으로 치면 뭐 테라로사 같은 그런데요. 아주 스페셜티 커피의 독특한 문화, 그 다음에 팔로잉이 많은 서부 중심의 그 커피 체인을 2012년에 10억 달러를 주고 그 라이먼 패밀리가 인수를 해서 유럽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랑 미국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이런 커피 지주사를 만든 그런 대표적인 회사고, 이 회사는
M&A를 통해서 확장을 해서 유럽의 JD가 한 열 몇 개의 그 커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는 피스 브랜드를 2012년에 인수한 이후로 스톰타운이라고 이제 그 저 오레건의 그 포틀랜드의 아주 저 멋쟁이 커피 그 브랜드 그다음에 커피 맛이 아주 뛰어난 스톰타운을 또 인수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성장을 계속을 할 것입니다. 이 회사 이제 CEO가 밝힌 성장을 전략을 보면 물량, 그러니까 커피 이제 그 파는 걸 계속 늘리고 그래서 마켓 시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프리미엄화 시키고 실제 약간 스타벅스보다 조금 더 고급 이미지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 로컬을 좋아해서 피스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과거와 같이 미래도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너무 과도한 가격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지금 빚이 좀 있는데 부채를 축소해서 기업 가치를 창출을 하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리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가서 스톰트 타운이라는 브랜드가 그 콜드 브루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톰트 타운이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덜 알려져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래서 퍼가 한 13배 정도 돼서 성장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한 3% 가까운 배당을 주고 컨슈머 프로덕트를 아주 잘하는 라이먼 패밀리를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아마 그 우리 2019년인가 이제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 청담동이나 신촌에 진출을 안 하고 성수동에 진출을 해서 화제가 됐던 블루버틀. 저도 이제 아주 블루버틀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사진은 이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블루버틀 커피숍을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시간을 갖고 커피를 이제 제공을 스타벅스보다는 좀 더 하고 좀 더 가격도 높죠. 근데 블루버틀은 불행히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네슬레라는 다국적 기업이 2017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라는 회사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실제 네슬레가 전 세계 커피 그 포트폴리오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스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네스프레소 그 캡슐 있죠.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게 커피 머신 주니어 에스타 머신과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 리테일 판매 그 권리를 여기가 몇 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스토어에서 커피를 사는 건 스타벅스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소매점에서 사는 거는 네슬레가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매출을 부킹을 하는데 이러한 그 커피 기계도 팔고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 캡슐도 여기가 팔고 그 다음에 일반 스타벅스 그 소매 매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블루버틀의 지분을 2017년에 한 70% 정도를 한 5천억에 인수를 해서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네슬레라는 회사는 전 세계 그 필수 소비자 회사 중에 1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 필수 소비자 중에 랭크 중에 시가총액이 한 450조 원쯤 돼서 P&G나 코카콜라, 펩시, 커스코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큰 그런 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회사는 진짜 그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뭐 1, 20%씩 고성장을 하지 않지만 과거 5년, 10년을 보면 주가가 매년 7%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한 2.5%, 3% 주니까 은퇴한 분들 아니면 안정적인 주가 성장을 원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투자다. 그리고 이 회사는 주식이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메인 상장은 유럽의 스위스에 돼 있습니다. 스위스 회사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보통 아는 하겐다스도 있고 그런 유기동 상품도 있고 펫케어 다양한 열몇 가지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업 부문은 그 커피 부문과
그다음 펫케어고 성장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수익성이 다른 사업보다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pure 순수한 커피 플레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커피 산업의 간접적인 그런 투자 방법으로 아주 유망하고 그다음 기업 자체가 네슬레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은 또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22배 정도 되고 한 2.5에서 한 3% 배당 수익을 갖추어 주니까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보면 장기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고 수익성도 높고 그다음에 뛰어난 회사들이 많은 커피 산업은 우리가 꼭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그 업종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스타벅스, 두 번째는 암스테르담에 상장된 커피 지주 회사인 JDE 피스, 마지막으로 스위스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 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인조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